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 알고 있는 2가지 본 거예요. 요거 남았죠? 109조. 오른쪽에 보면 착오가 나옵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조문지 109조 1항과 109조 2항이 있는데 1항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착오가 뭔지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착오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답을 3번 골랐고 3번에 마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깜빡하고 잘못 4번에 마킹을 했어.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그 불일치한다는 걸 의사표시한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착오다. 이게. 요거를 착오 중에서 표시상 착오 이렇게 불러요. 표시를 잘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착오입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라. 이게 착오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착오가 있을 때 109조 1항에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는 뭐예요?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예요. 유효하다는 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시대로. 그러니까 나는 틀린 거예요. 이거. 이 문제 틀린 거예요. 나는 생각은 3번인데 잘못 4번이니까 3번으로 해달라. 못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 차이로. 내년에 그러면 안 되죠. 한두 개 차이. 한 서너 개 안짝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그건 운이에요. 운으로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올해도 그런 분들이 꽤 되시던데 매년. 그래서 한두 서너 개 차이로 떨어지면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2-3개 남겨서 합격을 하셔야 돼. 그래서 65점이 목표라고 그랬던 거예요. 딱 점은 불안해요. 딱 점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채점을 했는데 딱 점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가 모자라. 이런 경우 있어. 괜히 얘기했나? 벌써 얼굴이 우울해지시네.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일단 착오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틀린 거예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취소하겠죠. 나 4번 취소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법이 취소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무슨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런데 중요 부분이 어떤 건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갑이. 을은 취소를 막으려고 한다.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울까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워요. 갑은 나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취소하려한다. 을은 야 그게 무슨 중요 부분이냐. 너 취소 못해.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게 되면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겠죠. 그 판단이 뭐라 했죠? 판례. 그래서 여기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중에 몇 가지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대표적인 거.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이 A 토지가 토지 대장에 면적이 1000평으로 돼 있어요. 물론 토지 대장에는 평 단위로 안 돼 있습니다. 평방미터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전 이 평이 더 편해요, 저는.
1000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을은 한 평당 10,000원 곱하기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을은 700평짜리 땅을 1000평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죠. 착각이 착오예요. 착각이. 다시 말해서 얘는 면적을 착오한 거예요. 뭘 착오했다고요? 그래서 을이 나는 면적을 착오했다. 계약을 취소하란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면적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예요. 당연히 을은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취소를 막으려는 갑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자, 1번 중요 부분이다. 2번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1번 중요 부분이다. 2번 중요 부분 아니다. 1번. 2번. 대부분이 1번을 골라요. 중요 부분이라고.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세요? 왜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가는 다 틀려. 그래서 이거 몇 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착오란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걸 말하는데 일단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다만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셔야 되고 오늘 그 중에 하나 면적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머리에 넣으세요. 잘 나와. 면적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말이죠. 왜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하나 넣으세요. 또 하나가 109조 1항을 보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읽어보세요.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나 해놓고 단서가 또 붙어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109조 1항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 자, 먼저 과실부터 생각하면 아까 과실이 뭐였었죠? 조심했더라만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죠. 그렇죠? 이게 과실이었죠? 선이 과실이었죠?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착오한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죠? 선의예요. 이 선의가 두 갈래가 있어요. 조심을 해도 몰라. 또 하나가 조심을 했다만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해서 몰라.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가. 다시 한번요. 천천히. 몰라. 이게 두 개가 있다. 해도 몰라. 이게 있고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안 해서 몰라. 이 두 개가 있어요. 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해서 몰라. 선의 과실. 보통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이 과실을 또다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갑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과실로 갑니다. 모르고 무과실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지요. 무과실이니까. 두 번째,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이 경과실이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경과실. 이거부터 할게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109조이랑 단서 다시 읽어. 뭐라고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과실이 없어.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우와 환장하겠네. 다시.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고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 어려워요 이 말이. 에? 아 그지같이 돼 있어요 조문이. 저는 이거를 그냥 읽으면 수험생들이 다 아는 줄 알고 작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이거를.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두 가지 문장을 제가 착오한 사람이 중요분의 착오예요. 에? 그런데 그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 면 취소할 수 없다. 라는 질문하고 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과실이라고 돼 있어요.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안 나눠놨어요. 그냥 착오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질문하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옳은 지문이라면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어야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게 옳은 지문이라면 밑에 건 틀린 게 되고요. 위에 게 틀린 지문이라면 밑에 게 옳은 지문이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둘 다 틀린 지문이에요. 둘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셔야 돼. 잘 봐요. 우리 민법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보세요.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이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틀린 거고 있다 틀린 거고 이렇게 되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없고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저것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위에 게 틀린 거라면 밑에 건 옳은 거여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저히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분한테 저는 도저히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다고. 자기는 도저히 이게 이게 반대 지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지문과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정반대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옳은 지문이면 하나는 틀린 지문이어야 되는데 둘 다 틀린 지문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쵸? 이유가 요것 때문에 중대한 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착오한 사람이 착오에 과실이 있다. 즉
조심했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가 나눠집니다. 경과시라면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시라면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그냥 과실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과실이 뭔지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착오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요 부분에서 면적 착오 하나 기억하시고 중대한 과실은 요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요게 노랗게 요거. 그러면 쉬워요.